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진화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이라고는 하지만 대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진주 전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어제 어제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좀 불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 홍성 같은 경우에는 불이 상당히 큰데 이틀째 진화 중인데도 불길이 잘 안 잡히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방송 중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지하게 그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쉽게 불도 붙지만 끄기도 곤란한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바람이 또 갑자기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빨리 번지는 곳이 있었고 홍성 같은 데는 또 그 굉장히 산세가 험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조하고 바람이 세고 또 산세가 험악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접근이 곤란하다. 그래서 물길을 빨리 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에서도 이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 한평군의 산불은 대응 2단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홍성 산불은 3단계고 이 한평은 2단계. 이렇게 단계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그 화재의 규모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50헥타르가 넘을 때는 중소형, 100헥타르이 넘을 때는 대형으로 구분되고 요즘은 또 산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산림당국에서는 1000헥타르 이상의 경우는 초대형 산불로 규정하지 않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 단계가 늘어날수록 화재가 격심하다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따르는 소방력, 헬기나 진압대원들이 투입되는 기준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2단계보다는 3단계가 큰 것이고 또 더 많은 소방력이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산불 확산을 막는데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갈 수는 없고 많은 물을 담아서 일시에 뿌리는 헬기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면 헬기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 헬기 배치는 산불을 끄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네. 산불을 빨리 못 껐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상해 봅니다. 그 피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 피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장소, 주택가와 가까운 장소 이런 데 우선 배치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헬기가 많아서 많이 배치할 수 있으면 좋은 다다익선이지만 또 평상시에 그 많은 헬기를 운영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인명 피해가 적도록 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하고 그리고 피해가 갑자기 커질 수 있는 광활한 지역 같은데 이런 순으로 배치하는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제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한 곳만 무려 34곳이나 됐습니다. 대전, 홍성, 또 현재까지 진화되지 못한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하루 동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역시 건조했다는 가장 큰 이유 외에 산불 발생은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특히 작년보다도 올해가 많이 건조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코비드-19 때문에 야외 행동이 많이 제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풀리니까 야외로 많이 나가게 되고 엄청나게 갑자기 더워지고 또 건조하고 그러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건조하고 코비드가 풀려서 사람들은 많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옛날부터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는 4월 초순 한식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네. 5월 말에 6월 달 대추꽃이 피는 때는 산불이 거의 꺼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냥 4월, 5월 2달 정도인데 이제 1월, 2월 달에도 산불이 발생하니까
역시 기상 이변이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과거 4월, 5월에서 이제 12월 또 2월 예. 뭐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렇게 봄철만 되면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말하자면 그 대책이라고 한다면 제일 쉬운 것이 그 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담배를 태우고 함부로 담배를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련하게도 또 그 시기에 또 쓰레기 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서. 아하. 그 옛날 2000년도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삼척 지역에서 산불이 막 나고 있는데도 또 어느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또 산불이 다시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이해 못하는 일인데 흡연해서 담배 꽁초를 함부로 처리한다. 또 쓰레기를 태운다 하는 것 외에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산림 가까운 곳에서 밭두렁 태우는 행위가 바람에 의해서 연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도 자제했으면 싶은데 그러한 것도 이유가 하나가 되고 또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취사하고 야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이 건조한 시기에 산 근처에서 취사하거나 담배를 태우거나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하는 행위가 제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그렇다면 이제 산불이 만약 났다면 예. 대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선 그 산림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4가지 대처 요령을 강조하더군요. 첫 번째 빠른 신고, 당연한 거겠죠. 소방서나 산림청 등에. 두 번째 초기 진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라면 막 발생했을 때 네. 그때는 당연히 또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옷을 벗어서 덮거나 흙으로 덮어 지나거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기초적인 얘기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될 테니까 신속하게 피난해야 되겠습니다. 예. 피난하는 방법은 산불 진행 방향하고 반대로 즉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불면 사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야 됩니다. 왠가지 같은 방향으로 하면 계속 산불하고 같이 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능선에서 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북사면 쪽으로 일단 피난을 합니다. 남사면은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건조해서 많이 탈 물건들이 많이 바닥마다 잘 타거든요. 북사면은 햇빛이 덜 비치고 하니까 많이 습해서 화재가 많이 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선에서 화재를 만났다면 북사면으로 피하는데 네. 화재가 있는 능선, 사면에서 산화를 만났다면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피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위치적으로 볼 적에도 산 위에서 아래쪽으로 피난하고요. 또 같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산불이 막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골짜기나 계곡까지 움푹 패인 장소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어서 일단 바람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난하지 못했을 때 낮은 지역으로 엎드린 다음에 내 주변을 옷을 뒤집어 써서 호흡을 보호한다든지 코가 연기가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진주 전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